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장한별의 정확한 총재산과 월수입 행사 한 번당 출연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같은 숫자가 떠돌고 있지만 이를 확인해주는 계약서도 없고 본인이나 소속사가 인정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숫자만 놓고 봐도 장한별의 몸값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당시 받은 현금 상금은 10만 링깃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약 2,80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한 대와 스마트폰 우승 트로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13일 MBN 무명전설 결승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한 뒤에는 전국 14개 도시를 도는 콘서트 일정까지 확보했습니다. 지금 장한별의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한 번의 상금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팬덤과 공연 경쟁력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장한별은 1990년 7월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한국인이었고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성장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부모와의 약속에 따라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했지만 안정된 치과 의사의 길 대신 가수를 선택했습니다. 치의학과 입학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음악을 해도 좋다는 부모의 허락을 받은 뒤 한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보면 화려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대학을 계속 다녔다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연습생과 무명 가수의 시간을 택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장한별은 밴드 레드애플의 메인 보컬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데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대중이 그의 이름을 널리 기억할 정도의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팀 활럿이 활동이 끝난 뒤에는 솔로 가수로 전향의 봄이 왔어요, 멋 같은 러브 새벽 1시 같은 곡을 발표했고 드라마 음악과 해외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기대만큼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훗날 팀 활동이 끝난 뒤 다른 소속사를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았고 음악을 그만둘 생각이 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2년에서 3년가량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집은 연락은 한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과거 레드애플 팬이었던 말레이시아 방송 관계자가 쉬고 있던 장한별에게 연락했고 현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장한별은 당시 말레이시아에 가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 방송국과 미팅을 했고 프로그램의 규모와 제작 환경을 확인한 뒤 도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의 대형 가창 경연 빅스테이지 시즌2에 참가한 그는 매주 과감한 선곡과 안정적인 라이브로 주목받았습니다. 결승에서는 에미넴의 곡을 소화했고 최종 점수 70.33%를 기록해 우승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가 말레이시아 대형 경연의 정상에 오른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승 보상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현금 10만 링깃 페로드와 악시아 스타일, 자동차 비보 스마트폰, 그리고 우승 트로피였습니다. 현금만 보면 당시 약 2,800만 원 수준이지만 이 돈이 장한별의 전체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우승 직후 시작됐습니다. 결승곡 루카단 바하기아가 말레이시아 라디오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당시 한국 언론 보도에는 말라카 FM 차트 36주째 1위라고 소개됐고 장한별은 2026년 방송에서 최종적으로 현지 음원 차트 50위, 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6주와 52주라는 숫자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보도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기 보도 당시에는 기록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 1년 가까이 정상 자리를 지킨 결과가 50위 주로 정리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 대형 시상식 AME에서 톱 신인 아티스트상까지 받았습니다. 팬투표가 중요한 시상식에서 외국인 가수가 수상했다는 점은 현지 팬덤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방송 출연, 드라마 음악 광고, 행사 팬미팅 음원 수익으로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장한별은 단순히 한국에서 온 초대 가수가 아니라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노래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사회관계망 계정에는 2026년 기준 26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모여 있었고 공연과 브랜드 문의를 받는 현지 연락처도 공개돼 있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인 활동이 지금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장한별은 말레이시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미 큰 부자가 된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승 상금 10만 링깃 쓴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 방송료와 광고료 행사비, 음원 정산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배 가격, 보유,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목록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한별의 재산이 수십억 원이라는 식의 주장은 검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유명 가수라는 이유만으로 자산 규모를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외 활동에는 항공료, 숙박비, 현지 매니지먼트 비용, 통역비, 의상비 안무와 밴드 비용 세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매출이 커 보여도 실제로 가수에게 남는 순수입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월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의 수입은 직장인의 월급처럼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달에는 방송 녹화와 지역 행사, 해외 공연 광고 촬영이 겹쳐 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앨범 준비와 연습에 집중하는 달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한별의 경우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가는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원이 다양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송과 전국 투어, 국내 행사 수입이 생길 수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방송 브랜드 행사, 팬 행사, 음원과 공연 수입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계약 금액이 비공개이므로 정확한 월 수입을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6년 무명전설 출연은 장한별의 한국 내의 가치를 바꾼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우승자였지만 한국에서는 다시 무명가수의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이 선택 자체가 강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했으니 편하게 현지 활동만 계속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부모의 모국인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연 도중 추가 합격자로 이름이 불렸을 때 심사위원 조항조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장면도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 우승 경력이 있는 가수가 다시 처음부터 평가받는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가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장한별은 본선 3차에서 처음 3위에 올랐고 2026년 5월 13일 최종 결승에서는 그대 내 친구여를 불러 최종 3위를 확정했습니다. 결승 무대에는 어머니가 함께했고 장한별이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그의 16년 도전을 상징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무명전설은 첫 방송부터 최종회까지 12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화제성이 큰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에 올랐다는 것은 단순한 순위 이상의 효과를 만듭니다. 방송이 끝난 뒤 이름 검색량이 늘고 팬카페와 사회관계망 반응이 커지며 행사와 공연 섭외 가능성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변화는 전국 투어입니다. 2026년 6월 13일 경기도 안양에서 시작된 무명전설 전국 투어는 창원, 서울, 울산, 춘천, 대구, 수원, 대전, 고양, 광주, 부산, 부천, 전주, 청주로 이어지는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9월 19일 청주 공연까지 공개된 도시만 14곳입니다. 서울 공연은 6월 27일과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하루 2차례씩 열렸습니다. 티켓 가격은 R석 15만 4천 원, S석 14만 3천 원이었고 일부 지역 공연은 A석 12만 1천 원까지 책정됐습니다. 공연 시간은 약 120분이었습니다. 올림픽홀의 고정 좌석은 2,452석입니다. 다만 실제 판매 좌석은 무대 설치와 시야 제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티켓 가격에 좌석 수를 곱해 장한별의 수입이라고 계산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전국 투어는 장한별의 단독 콘서트가 아니라 무명전설 출연자들이 함께 서는 합동 공연입니다. 티켓 매출에서는 공연장 대관료 무대와 음향 설치비 조명, 영상 밴드와 댄서 인건비 홍보비, 예매 수수료 보험, 이동과 숙박비, 제작사 몫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 뒤 출연자 계약에 따라 출연료나 정상음이 지급됩니다.
최종 3위라고 해서 전체 티켓 매출의 3분의 1을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 공연의 매출 규모가 커 보여도 그 숫자를 장한별의 개인 수입으로 옮겨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한별의 행사 출연료는 얼마일까요?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정확한 답은 비공개입니다. 온라인 영상에서 제시되는 수천만 원대의 금액은 공식 발표가 아니라 추정에 가깝습니다. 장한별 본인도 행사 한 번에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료를 움직이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방송 최종 순위, 팬덤의 구매력 지역 행사에서의 관객 동원력, 실시간 화제성, 라이브 실력 행사, 시간 밴드, 동반 여부, 이동 거리, 해외 일정 여부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장한별은 최종 3위, 2011년 데뷔, 경력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다국어 진행 능력, 해외 팬덤이라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전보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만 정확한 계약 금액은 관계자만 알 수 있습니다. 월 수입을 계산할 때도 가상의 숫자를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행사가 5개 있다고 가정해도 행사별 출연료가 같지 않고 소속사와 스태프 비용도 다릅니다. 방송 출연료는 프로그램 성격과 회차 역할에 따라 달라지고 콘서트 수익도 고정 출연료인지 매출 연동 정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음원 수익은 작사와 작곡 지분, 실연자 권리, 유통계약에 따라 나뉩니다. 광고는 계약 기간과 사용 지역, 매체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국 일정표만 보고 월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한별의 수입 구조가 과거보다 강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한국과 말레이시아라는 두 시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래뿐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를 활용한 진행과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셋째, 2019년 우승이라는 해외 성공 서사와 2026년 한국 경연 3위라는 국내 제도전 서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넷째, 전국 투어를 통해 방송 시청자가 실제 티켓 구매자로 전환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다섯째, 팬덤이 온라인 조회수와 투표뿐 아니라 공연장 방문과 브랜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예인의 몸값은 단순히 노래를 몇 곡 부르는 대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한별에게 가장 큰 자산은 어쩌면 10만 링깃 상금도 자동차도 아닙니다. 2011년 데뷔 후 약 15년 동안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쌓은 경험, 말레이시아에서 만들어낸 52주 연속 1위 기록, 그리고 2026년 한국에서 얻은 최종 3위라는 신뢰입니다. 한 나라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모든 활동이 멈추는 가수와 달리 그는 두 나라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 밴드 출신 솔로 발라드 가수, 해외 오디션 우승자, 한국 서바이벌 최종 3위라는 여러 이미지를 갖고 있어 방송과 공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심이 자동으로 평생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연 직후의 화제성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 음원과 대표곡이 이어지지 않으면 행사 수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투어에서 관객 반응을 확인하고 한국에서 장한별만의 대표곡을 만들며 말레이시아 팬덤과 국내 팬덤을 연결한다면 수입 구조는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동 콘서트 다음 단계로 단독 팬미팅과 단독 공연을 성공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단독 티켓 판매력이 확인돼야 출연료와 광고 가치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장한별의 수입이 단순한 국내 행사비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방송 한 회를 촬영한 뒤 말레이시아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고 다시 전국 투어 무대에 오르는 식으로 일정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한 달의 매출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해외 이동과 제작 준비가 필요한 다음 달에는 활동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수입을 한해 전체 수입으로 단순 환산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누적 매출이 아니라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공개된 상금과 티켓 가격은 그의 경제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현재 통장 잔액을 알려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 이후 확인해야 할 지표는 단독 공연의 규모, 신규 광고 계약의 수, 한국 신곡의 음원 성적 말레이시아,
활동의 지속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상승한다면 장한별의 출연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분명한 현금 수입은 2019년 빅 스테이지 우승 상금 10만 링깃입니다. 당시 환율로 약 2,800만 원이며 자동차와 스마트폰도 함께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 톱 신인 아티스트상을 받았고 결승곡은 보도 시점에 따라 36주째 1위, 이후 최종 52주 연속 1위 기록으로 소개됐습니다. 2026년 5월 13일에는 무명전설 최종 3위에 올랐고 6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공개된 전국 투어 14개 도시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총재산 월 수입 행사 출연료는 공식 비공개입니다. 따라서 수십억 원의 재산이나 행사 한 번에 수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장한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수입 상승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증명한 스타성이 한국 방송을 통해 다시 평가받았고 방송의 인기가 전국 투어라는 실제 매출 시장으로 연결됐습니다. 앞으로 국내 단독 공연 광고, 계약 신곡 성적, 지역 행사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의 월 수입과 자산은 지금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한별의 놀라운 재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15년의 실패를 견디고 두 나라에서 다시 이름을 세운 경력 자체입니다. 한때 음악을 그만두려 했던 가수가 2019년 말레이시아 우승자, 2026년 한국 경연 최종 3위가 되어 전국 무대에 섰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장한별이 이 뜨거운 관심을 일시적인 출연료 상승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장기적인 브랜드로 키워 진짜 재산을 만들 것인지입니다.